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3강은 이제 의사표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우리가 판단할 것 없고 공부할 필요가 없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발생하니까 효과가. 근데 비정상적인 법률행위일 때, 의사표시일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렇게 4개 조문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최소한 4개 조문에서 4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100% 나오는 거니까 꼭 숙지를 하시고, 그 중에 이제 108조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착오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 내가 모르고 잘못했다는 게 많이 아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차, 착각했네? 그게 착오예요.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르네? 뭐 이런 경우. 이런 게 엄청 많기 때문에 판례도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를 무효로 돌려버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또 어떤 행위들을 하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착오 부분이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2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이제 효력 부분. 언제 법률행위 효력 시기,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이제 도달주의를 규정을 해놨고, 그리고 공시송달 부분, 또 그리고 행위 능력이 없는 부분. 그래서 발송해놓고 사망해버렸다든가, 도착하기 전에 발송해놓고 이제 뭐 과거에 그 금지산자 성년 피성년 후견 선고를 받아버렸다든가, 이랬을 때 그 의사표시 효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죠. 이 시간에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에 뭐 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차 이 설명드렸듯이 의사표시는 확정적으로 사법상 법률 효과, 그러니까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의도, 내심적 의도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크게는 2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의사와 표시.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생략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건 내면적 부분이고 이건 외면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법상의 법률 효과이죠.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려는, 발생, 변경, 소멸시키려는 그 의사가 있더라라는 얘기야. 이걸 밖으로 표시한다.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불일치했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느냐. 우리 민법은 불일치했을 때 대비해서 3가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진입 표시라는 거예요. 안일 비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 진위는 숨겨두고 거짓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X부동산을 이 을에게 팔 생각이 없는데, 팔 생각이 없어. 그게 진이야. 근데 밖으로는 판단하고 청약을 하는 거야. 이게 비진입 표시. 이랬을 때 이 청약에, 이 의사표시의 효력이 어떻게 되겠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알고 있는데, 알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민법은 이 요건을, 이 효력을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거짓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건 유효다라는 얘기야. 너 뭐 팔 생각 없이 청약을 했다. 우리 여기에 승낙을 했다. 그럼 계약을 너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야,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거짓 불이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청약이, 거짓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무효가 되느냐. 이 거짓 표시인 줄을,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줄을 상대방이, 을이 안 것을 악이라고 그랬어요. 알았다. 모르는 건 선이라고 그랬죠. 알았거나 또는 모르는데, 모르는 걸 선이라고 그랬죠. 선의인데 지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알 수 있는데 지가 부주의로 몰랐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부주의? 과실이 있다고 그러죠. 선의인데 과실인 경우가 있어요.
선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실이 있고 무과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 무과실을 했을 때는 선이라는 얘기야. 몰랐다는 얘기야. 모르는데 잘못이 있느냐? 모르는데 잘못이 없느냐?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몰랐다. 주의를 게을리해서 몰랐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무효가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악인 경우 상대방이 이미 알고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 이것을 무효로 만든다는 얘기는 표의자 의사표시 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 경우는 보호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대로 무효로 해서 찾아올 수 있게 만들자. 선의인데 과실이 있더라. 보호할 필요 없죠. 지 잘못이 있는데, 규칙 사유가 있는데, 무과실이 있다. 선의인데 무과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꼭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악의 또는이에요. 또는. 오와요, 오와 꼭 구별하시라고 그랬어요. 또 한이라고 돼 있으면 and입니다. and. 또한이 아니라 또는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and는 둘 다 합집합이에요. 이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또는입니다. 또는. 이게 이제 비진입 표시고. 그랬을 때 이제 당사자 간의 효과는 이렇고, 반환 청구가 되느냐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 검토를 해야 되고, 다음에 허위 표시가 있습니다. 이 허위 표시는 앞에가 이렇게 붙어요. 통정허위 표시라고 한다고 그랬죠. 거짓 표시예요.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했어. 그런데 거짓 표시가 했는데 이게 뭐요? 정을 통했더라. 합의가 있더라는 얘기죠. 합의. 그래서 갑과 을이 모의 공모해서 허위 표시를 했더라. 이럴 때 당사자 간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 간의 효과. 이러면은 인정사정 봐줄 것도 없죠. 언제나 무효입니다. 이건 원칙 예외가 있는데 원칙 유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언제나 당사자 간에는 무효예요. 그런데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제3자 보호 문제가 검토하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착오가 있겠죠.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데 이건 알고 감히 알고도 한 거고 이건 둘이 더더욱 한 발 더 나가서 둘이 모의를 한 거고 이것은 뭐래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착오. 의사표시 불일치를 알았다면 안 했을 텐데 모르고 했더라.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잘 검토를 해야 되겠죠.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이건 비정상 의사표시인데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것은 사기 강박인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그런데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 간섭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당한 외부 간섭이 있었다. 그래서 기망행위를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든가 또는 협박을 해서 팔게 한다. 효과서를 결정하게 만들었다라든가 이런 경우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데 이건 하자가 있더라. 부당한 외부 간섭을 하자라고 그러죠.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안 쓰기도 하는데 법률에서는 아직도 쓰게 되죠. 흠이라고 해요. 흠이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우리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범위례이다. 꼭 외워두세요. 유무취취 효과가 유무취취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봅니다. 의 보니까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고용주의 자신에 대한 신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그 사직서의 효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비주의 표시에 있어서 107조인데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의 다음에 요건, 의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효과. 효과는 당사자 간의 효과, 제3자 간의 효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의는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건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도대체 진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의. 표의자가 저기서 갑이 비진의 표시를 한 자가 표의자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진정하고 싶든지 말든지 안 하고 싶긴 한데 특정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냐. 이제 이게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령 갑이 을에게 국가에게 X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보니까 갑에게 K가 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안사에서 갑을 끌어다가 MBC 이완희 씨를 데려다가 당신 MBC 주식 주지 않으면 당신 구속시키겠다. 아니면 뭐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햇빛을 못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진정하고자 싶은 것이다. 그러면 이건 비진의 표시가 되겠죠. 이거 안 하고 싶은데 했으니까. 그런데 특정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 진이다. 그러면 이건 증여를 하려는 의사는 있죠. 강박을 당했든지 말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이건 진이가 되는 거예요. 진이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진정 지가 하고 싶든지 말았든지 특정한 법률 행위를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 이게 진이다. 그러니까 K가 갑에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협박을 했어. 그래서 국가의 증여에 청약을 했어. 나 줄게요, 공짜로. 오케이. 승낙했어. 계약의 체결서 등기까지 했어. 이게 적용되겠느냐, 그래요. 이게 진위가 있다, 없다? 비진의 표시가 아니죠. 이 판례에 의하면. 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이건 무효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는 어디로 가냐, 어떤 쪽으로 가냐 하면 이쪽으로 가요. 사기 강박이 하나 표시로 가요. 사기 강박. 그래서 110조가 적용돼요. 110조가 적용되는 거하고 117조가 적용되는 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뭐 알았으니까 만약 이게 적용된다면 당연히 K가 알았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는 언제든지 무효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100년 가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이건 146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는 일단은 유효니까 취소권 행사 못하면 그냥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재산을 못 찾아갔던 거예요. 110조가 적용됩니다. 이런 사건. 그래서 진위가 뭐냐?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진위.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진위. 그리고 요건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단순한 뭐 강사의 어떤 뭐 견본으로 뭐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뭐 연기자가 무대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불일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표의자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그리고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왜 그걸 거짓으로 했는지는 묻지 않아요. 동기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인식만 하고 있으면 돼요. 상대방을 짤 필요는 없어요. 이렇다.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 어떨 때 상대방의 비진의 표시를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 이 효과가 있을 때 그러면 당사자 간에 효과가 있을 때 두 번째로 뭘 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반환이 인정되느냐? 인정 여부를 검토를 한다고. 우리가 103조, 104조는 당사자, 103조는 원칙으로 반사의 질서행위는 반환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아주 불법에는 국가가 저력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반환이 인정이 됩니다. 이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거짓말로 했다.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손해배상 문제는 될지언정. 그래서 이건 반환이 인정이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 반환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 규정도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반환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무효가 됐을 때 이제 문제겠죠. 무효가 됐을 때 당사자 간의 효과를 논했으면
제3자에 대한 효과도 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을에게 와 있다 등기가 을이 병에게 넘어가 있어.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얘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이게 무효가 됐어. 이걸 기초로 법률행위를 했어. 이랬을 때 이 무효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느냐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민법은 2항에 규정을 해놨어요. 107조 2항에. 1항은 무효가 된다고 그랬고 2항은 이걸 2항에 1항에 무효다. 2항은 제3자 규정이야. 이 무효를 제3자에게 선의에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선의는 몰랐다는 거죠. 악의자에는 보호 안 돼요. 과실까지, 무과실까지 요구하잖아요. 여기는 선의만 되면 돼. 제3자. 여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무과실인 경우는 유효입니다. 근데 여기는 과실 여부를 묻지 않아, 그냥. 선의기만 하면 돼.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기만 하면 돼. 보호대의자는. 제3자. 제3자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돼. 여기 진위 개념, 제3자 개념.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 개념들은 정확하게 해야 돼. 이것은 여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허위 표시하고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드리기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적용 범위가 문제야 돼. 야, 그러면 거짓말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공법행위에 적용되느냐?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어떤 허위로 거짓 표시를 해서 사직서를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개념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대로 수리돼 버립니다. 무효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에게는 공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뭐 소송상에 적용하지 않고 신분행위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분행위에 적용하고 주식인수처냐.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주식을 인수를 해놓고 이건 뭐 비진입표시니까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자본 충실의 원칙이 위배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법에서 회사법에는 이 통정의 비진입표시했다 하더라도 이건 유효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될 일이 없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신분행위는 적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 적용 범위를 보시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효라고 한 판례에 보면 특히 이제 107조 1항 단서와 관련해서 1항 단서 여기가 무효가 되는 1항 단서와 관련해서 다음에 대리에서 보면 대리권 남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리권 남용. 대리권 부분에서 대리에서 이제 대리권 부분에서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범위를 넘어버리면 이제 월권행위니까 그 부분 무효가 되겠죠. 무권대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기는 하는데 남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행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 대리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민법은 우리 판례는 이걸 적용. 107조 1항 단서를 적용해요. 1항 단서. 자, 배신행위란 거죠 지금. 원래 이 대리 본인에게 이익이 가도록 법률행위를 해야 맞죠. 그런데 자기가 챙겨버린 거야. 대표적인 경우가 가령 뭐 은행의 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점장을 얘기합니다. 지점장이 어떤 법률행위를 했다. 은행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했어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어. 그런데 은행 예금을 착복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은행 금고에 있다 안 주고 다른 사채놀이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야. 이건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어떨 때 무효가 되냐 하면 그 예금주가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자가 지금 사채놀이를 하고 있네? 은행 금고에 안 넣고?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만듭니다. 무효. 그래서 은행을 보호를 해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인 경우에는 107조 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게 우리 판례의 주류적인 판례입니다. 주류적인 판례. 다음에 대리권에 나오는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통정의 표시입니다.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여러분들이 이건 뭐 케이스로 거의 100% 나오는 거니까 머릿속에 아예 딱 상자를 집어넣어 놓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예 케이스를 2개를 제가 그려줄 테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A가 갑의 채권자입니다. 갑은 채무자예요. 돈을 빌렸어요. 신용으로 빌렸어. 1억을. 그러면 이제 빌릴 때 안 갚을 목적으로 하면 사기가 됩니다. 이 세고랑 쳐요. 근데 빌릴 때 갚을 생각을 했어. 갑이.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돼요.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갑의 재산이 이게 X 부동산에 있는데 10억짜리가 있어요. 현금은 없고 사업은 안 되고. 이랬을 때 이제 변제기에 점점 더 다가와. 그러면 채권자는 100% 이 채무 명의를 얻어가지고 이 부동산을 경매로 들어올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을 뺏기게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갑이 변제기가 돌아오니까 갑이 이걸 면탈할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짜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재산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대금 지급을 이걸 매매계약이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재산권을 이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거짓으로 한 거야. 가장한 거야, 가장. 이걸 뭐라고 하면 가장매매라고 하는 가장매매. 이랬을 때 이 가장매매의 효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간에는 뭐예요?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대금을 줬다면 을은 언제든지 대금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반환 청구. 이 통정의 표시가 있어서 이건 반사의 질서 행위는 아니에요. 103조 위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 청구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고 해서 당사자 간에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갑과 을 간에 지금 어떤 신뢰관계에 의해서 재산권을 지금 넘겨놨어. 그런데 이제 이 을이 배신행위를 한 거야. 자기 앞으로 있다는 것을 기하로 해서 제3자, 법률행위 당사자죠. 제3자인 B형에게 10억을 받고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이럴 때 당장이 언제나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를 제거하지 않는 과정에서 넘겨버렸다. 이랬을 때 갑이 이 무효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겠느냐. 이걸 추급이라고 합니다. 찾아갈 수 있겠느냐. 무효니까 집은 등기가 이 앞으로 됐더라도 등기는 무효인 등기죠. 원인이 무효니까 매매 자체가 무효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예요. 갑은 여전히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1항의 108조 1항에 언제나 무효가 된다고 규정을 해놨고 두 번째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선의에 제3자에게는 대항 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선의의 제3자 대항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 제3자가 이제 여기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떤 이 사실을 모르는 걸 선이라고 그랬고 아는 것은 악이고 무과실까지 필요 없어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제3자. 제3자는 여기에 제3자가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제3자는 어떤 사람들이 제3자느냐. 다음 중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3자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책상 앞에 써놓고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세요. 이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를 기초로 그러니까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무효가 됐는데 법률 기초로
새롭고 독립한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 권리를 취득한 자, 이해관계를 맺은 자. 새로워야 돼요, 이게.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 새롭고. 독립해야 돼. 뭐 채권 취득 목적으로 뭐 한다든가, 뭐 채권을 양도받는다. 추심 목적 채권 양도를 받는다. 이 독립한 지위가 아니야. 이거하고 이건 별개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자가 뭔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자가 대신 해준다는 거야. 거기에 해당한다. 권리를 취득한 자는 제3자에 해당돼. 손해인 경우에는 보호된다니. 다음에 이제 대항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장하지 못한다는 제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무효를 당사자들은 제3자에게 주장 못해요. 이게 무효가 됐다라고. 이자가 선이라면. 그런데 선의 제3자는 이자는 이걸 유효도 주장할 수도 있고 무효로 주장할 수도 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 내놔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10억이 아니야. 8억이야. 자기가 2억 손해본 거야. 보니까 가만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병은 선의 병이다. 그럼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겠죠.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 찾아올 수도 있겠죠. 물건 돌려주고. 그런데 당사자는 이 무효를 이자가 선이라면 무효를 이자에게는 주장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선의 상대방의 선의 제3자 상대방의 이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죠. 무로 돌려버릴 것이냐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서 권리를 취득할 것이냐. 이자가 만약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갑은 손해배상 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물건은 못 찾아가고. 악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죠. 직접 대의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자가 당사자가 아닌 이자가 소유권자잖아요. 무효니까.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은 절대권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갔다 하더라도 악의인 경우에는 찾아갈 수가 있다. 선에게 못 간다. 그런데 또 문제는 병이 만약 손이다. 그래서 이제 이자는 보호가 돼. 병이 정에게 넘겼어. 또 매매계약을 물건이랑 계속 전전 유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 권리를 취득했어. 전득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무효가 된 줄 알 수도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다든가 해서.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과실 유무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의인 경우, 이자가 악의인 경우. 이자 선의인 경우에는 그럼 전득자는 제3자냐? 이와 별도로 독립한 지위를 취득했죠. 그러니까 제3자야. 보호된 제3자야. 그런데 문제는 이자가 손일 때는 문제가 안 돼. 그냥 자체로 보호가 돼. 그런데 이자가 악일 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자가 악이라면 이자는 보호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런데 전자가 보니까 손이요. 자기는 악이야. 이자는 악이야. 이럴 때 이자를 보호할까 말까 좀 고민이 생기죠. 이게 이제 지문 시험 문제죠, 이게. 전자가 선이면 그 이후자는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됩니다. 이게 엄폐물 법칙이라고 해요. 엄폐물 법칙. 여기에 엄폐물이 있어서 저기 아무리 무효라는 포를 쏴더라도 여기까지 다 다룰 수 없어요. 해구산 안에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의 선악은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선이면. 이제 이자가 악이었을 때는 선악을 따져서 악인 경우는 이자 보호 안 되고 선인 경우는 보호가 된다. 제3자 전전 유통됐을 때 제3자에 대한 효과를 검토를 하게 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고, 이게 하나고, 이제 이게 A 케이스, 그 다음에 B 케이스를 하나 봅니다. 이것도 둘 다 전부, 이게 주로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가끔 나와요. 가끔 물어봐. 갑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사랑하는 아들이. 그래서 재산을 증여하고 싶어. 근데 증여수가 만만치가 않아. 50% 이렇게. 그래서 증여를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한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가장해서 증여를 하는 거예요. 증여를 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한 거예요. 이 증여는 이건 숨겨진 행위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닉행위라고 그래요. 숨겨진 행위다. 밖으로 나와 있는 건 뭐죠? 매매죠, 매매.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요. 실제로는 증여인데.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게 가장매매예요. 무효라는 게 뭐가 무효예요?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가장행위. 허위표시죠? 이게 진짜인데. 허위표시는 무효. 매매는 당사자에게 언제나 무효. 그러면 이 은닉행위 효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입니다. 증여 요건을 갖췄어. 그러면 유효예요, 유효. 등기 앞으로 돼 있어요. 이 등기 유효, 무효.
이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에게서 을로 넘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등기 원인에 증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증여가 안 돼 있고 매매로 돼 있어요. 원인이 달라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여전히 유효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제도 자체가 완비가 안 돼 있어요. 실제로 등기관이 막 실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서류만 가지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서류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부실 등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부동산 사기가 많죠. 근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은닉행위는 유효기 때문에, 은닉행위는 그 요건을 별도로 따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언제나 무효고, 가장행위는. 그래서 이게 유효고, 재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설사 매매로 돼 있다 하더라도, 원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등기는 유효입니다. 이게 병에게 넘어와 있다. 병이 손이다. 몰랐다. 하더라도 병은 보호돼야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안 되죠. 왜? 우리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해버렸어요. 이쪽으로 안 넘어가.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권리 취득 못합니다. 갑은 못 찾아가요. 왜? 증여가 유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라는 것은 증여하고 매매하고 다른 것은 매매는 재산권을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대금직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는 공짜를 주는 거예요. 재산권 이전이라는 건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못 찾아온다. 을이 소유권자다. 갑은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소유권자가 유효하게 넘겼죠. 병에게.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못 찾아온다. 이런 케이스. 그 이후로는 뭐 선악불문하고 다 보호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병은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해요. 이 경우에는 병이 선인 경우만 권리 취득하고 악인 경우에는 권리 취득 못한다. 그리고 이제 은닉행위 그 구별에 의의에 나왔고 은닉행위는 유효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그리고 신탁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보다 많은 재산권을 넘기는 것을 신탁행위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이전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양도담보예요. 그런데 담보 목적을 할 의도는 있었다. 가장 매매를 표시를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당사자가 담보를 할 의도는 합의는 있었기 때문에 그건 허위 표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요건 다른 것은 통정의 표시는 다른 건 다 같아 비지만 다른 것은 합의 통모가 있어야 된다.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효과, 당사자 간의 효과, 이걸 언제나 무효, 반환 청구 인정이 된다. 라는 것, 타시고,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여기에 이것도 가끔 물어봐요. 물론 우리 시험범위는 아닌데 채권 총론이기 때문에 우리 채권 강론에서 계약 총론하고 매매, 임대차 이 부분이 우리 시험범위죠. 근데 이 경우에 이게 무효가 됐어요. 이럴 때 A가 을에게 이걸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채권자 취소권. 이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유효인 법률행위를 무효로 돌리는 의사표시가 취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무효죠, 무효. 가장매는 무효. 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판례가 많이 쌓여 있겠죠, 이 부분에.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럴 때 이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효. 물론 A는 갑의 권리를 대위해서 이 무효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해서 자기는 물권자는 아니니까 찾아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통정의 표시 입증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통모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요? 그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니까 갑이 A에게 채무 1억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친구니까 보니까 입증은 쉬울 수도 있죠. 알았어. 그런데 이게 이제 사유한 줄도 알고 이 변제가 도달됐는데 재산권을 이전을 해갔다. 이랬을 때는 A 채권자에게 손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을이 권리를 취득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채권자 취소권에 행사할 수가 있더라. 이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허위 통정의 표시가 돼서 무효가 된 경우에도 A는 갑을 향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이걸 이 채권 매매 계약을 실효시키고 갑에게 돌아오는 거 시키고 회복시키고 자기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3자에 대한 효력,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됐고, 그 제3자에 해당하는 부분 꼭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아직 잘 안 돼 있다, 정확히 구별 안 된다, 그럼 굳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문제 한 문제 틀리더라도 다른 것에 더 맞추면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채권, 물권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3자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용어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굳이 애쓸 것 없다. 그래서 개념은 그런데 대신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한다.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이외의자로서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외의자로서 당사자, 이자, 외의자, 포괄 승계인 뭐요? 이자들의 포괄 승계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적 승계에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구별할 시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포괄 승계는 이자의 상속인들, 뭐 회사다 그러면 합병 회사라든가 회사 합병, 포괄 승계 이게. 이자들은 설사 선이다 하더라도 보호 안 됩니다. 보호 안 돼요. 그래서 값은 찾아가 버릴 수가 있다. 비용이 만약에 뭐 을의 상속인이라든가 또는 을 회사를 합병한 회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호 안 된다. 이 이외의자로서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롭고 독립한 지위를 취득한 자. 이 자들은 선이면 보호된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보호 안 된다.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선이면 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의미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선의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선의 법률행위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효가 될 것을 자기가 재산권을 뺏긴다 무효가 되면 이것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애외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추정. 그러니까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굳이 제3자가 나는 선의할 필요도 없어요. 난 못 준다 이렇게 하면 돼. 갑이 찾아가 있으면 너는 알고 있었어라는 것을 입증해서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선의는 추정된다. 적용 범위를 꼭 봐야 된다고 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와 합동행위는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법률행위 종류에서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할 때 합동행위 개념을 만드는 이유가 독일 그 쿤츠란 학자가 합동행위 개념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를 적용 안 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게. 통정의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뭐 통창회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통정의 표시를 했어. 그럼 전체를 무효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해서 떼어서 하기 위해서 통정의 표시는 합동행위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또 신분행위 공법상 행위라든가 주식인수청약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안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착오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